리더십입니다. 우리 전체 강의 제목이 리더십이기도 한데요. 제가 슬로건을 뭐라고 적었냐면은 스토리를 가진 사람이 이긴다. 그럼 스토리의 반대말은 뭐죠? 같은 S자인데 저는 스펙이라고 생각해요. 스펙.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제가 그러니까 지적 인지적인 능력이 스펙이라고 본다면 스토리는 다른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정서적인 영역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회적인 영역일 수도 있고 관계적인 영역일 수도 있고 뭐 자기 관리적인 요소 여러 가지 이런 요소들은 지금 스토리라는 이름으로 지금 묶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교육기관에서 뭐 중심으로 한다고요? 인지. 그러니까 스펙 중심의 교육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나머지 절반이 지금 망가져 있는 겁니다.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뛰어난 인재를 키우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다? 스토리 있는 아이로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스토리를 가진 아이로 키운다. 그래서 제가 금방 잠깐 아이디어가 생겨서 메모를 했는데 스펙을 쌓는 교육을 할 것인가? 스토리를 만드는 교육을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제가 같이 한번 해보고 싶고요. 그렇다면 리더십이란 무엇일까? 리더십이 뭘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리더십을 키울 수 있을까? 그 얘기를 한번 해보죠. 답은 없으시네요. 자, 리더십이란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리더십에는 들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힘을 바탕으로 세상에 기여하는 겁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십이란 근데 둘 중에서 뭐가 먼저죠? 나를 변화시키는 게 먼저예요? 세상을 바꾸는 게 먼저예요? 그렇죠. 나를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교육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세상에 대한 기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세상에 대한 기여. 그래서 이 리더십 프로그램의 최종적인 종착지는 뭐다? 기여할 수 있는 사람 만들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 프로그램의 슬로건에 하나를 더 제가 만들었는데 스토리를 가진 사람이 이긴다. 이게 첫 번째 슬로건이고 두 번째 슬로건은 뭐냐면 기여할 줄 아는이에요. 기여할 줄 아는. 그래서 기여할 줄 아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정말 세계적인 교육기관, 뭐 하버드나 프린턴이나 예일이나 이런 대학에서 어떤 학생을 찾고 있다고요? 슬로건 자체가 그 대학의 슬로건이 하버드 같은 경우가 바로 기여할 줄 아는 그 대학의 슬로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여할 줄 아는 사람을 찾겠다. 그러니까 지적인 능력, 인지적인 능력이 기본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을 찾겠다. 그걸 기본으로 한 상태에서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기여할 줄 아는 스토리를 가진 리더십을 가진 이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리더십의 정의를 한번 볼게요. 리더십은 힘을 가졌다고 리더십을 가진 건 아니다. 직위, 어떤 위치에 올랐다고 위치에 있다고 사장이나 아니면은 회장이나 원장이나 대통령이나 이런 직위 자체가 리더십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걸 잘한다. 그 전문적으로 어떤 분야에 뛰어난 능력을 가진 그 자체가 리더십을 말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은 이런 능력이 없어도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가장 적절한 단어, 리더십을 보여주는 단어를 찾기가 어려운데 그 중에 이제 가장 가까운 단어 가운데 하나가 영향력이라는 단어예요. 영향력. 힘이나 직위나 전문성이 아니라 영향력.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력의 정도가 이제 리더십을 보여주는 적절한 단어가 아닐까. 그리고 그 단체가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 능력, 그런 능력, 그것을 리더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을 단어 그대로 풀어보면 리더라는 말과 쉽이라는 단어로 나눠볼 수 있죠. 리더는 이끄는 사람이라고 본다면 쉽은 배예요. 배가 항구를 떠나서 항해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에 도달하게 됩니다. 문제를 경험하게 돼요. 예를 들자면
풍랑을 만날 수도 있고 배가 고장 날 수도 있고 아니면 배 안에 탄 구성원들끼리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종국에는 그 목적지까지 그 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도달하게 하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배가 항구를 떠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 목적지까지 가게 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리더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리더십에는 그럼 두 가지 요소가 있겠죠. 첫 번째, 내 인생의 항해, 내가 배 타고 내가 탄 배가 나라는 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나를 이끌어가는 능력 이것을 셀프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는 내가 탄 배에 또 다른 사람들이 탔어. 그러면 그 사람들과 함께 그 사람들이 각자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돕는 능력 이 두 가지를 두 번째를 슈퍼 리더십이라고 하고 이 셀프 리더십과 슈퍼 리더십을 리더십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셀프 리더십. 우리는 날마다 누군가를 이끌며 살아가죠. 동시에 누군가의 리드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아무도 리드하지 못한다면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끌어가야 할 가장 가깝고도 중요한 존재는 누구예요?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자신을 리드하는 자가 남을 리드할 수 있고 세상을 이끌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의 변화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의 원동력입니다. 세상과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자신을 바로 세우는 힘. 나와 세상을 옳게 이끌어가는 지혜가 없다면 비전은 성취될 수 없습니다. 셀프 리더십은 세상과 함께 호흡하면서 세상이 주는 메시지를 옳게 해석하는 힘입니다. 스스로의 생각과 믿음 체계와 행동을 변화시켜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해가는 역량을 셀프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나의 변화를 세상의 변화로 확장시키는 힘을 슈퍼 리더십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셀프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비전은 전에 비전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렸죠. 비전은 시간과 관련돼 있다고 하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시간, 미래의 모습에 대해서 상상의 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눈을 비전이라고 했죠. 비전은 영혼의 산소이며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세상은 비전을 지닌 사람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전을 바라보는 자가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할 때만 나타납니다. 나는 나의 비전을 삶에서 성취하기 위해 성공적인 셀프 리더가 되기 위해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써볼 텐데 예시 한번 볼게요. 그날의 할 일을 목록으로 만들어 들고 다니며 늘 확인한다. 매일 조금씩 무심하게 해야 할 일을 해 나간다. 내 삶의 대략의 의도를 늘 잃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간다. 잠자기 전 5분은 그날에 있었던 감사 목록을 작성한다.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하기 싫고 귀찮은 일도 꼭 해내고 만다. 문제가 발생해도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의지를 갖는다. 눈에 잘 띄는 곳에 나의 꿈과 비전을 붙여놓는다. 과제가 주어졌을 때 만족스러운 수준에 이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내가 쓴 사명선언문을 벽에 붙여놓고 매일 읽는 습관을 갖는다.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나의 비전에 맞는 일인지 질문하고 결정한다. 세 가지를 써볼 텐데 이것은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나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결심과 결단을 담은 내용을 써보는 겁니다. 자, 슈퍼 리더십으로 넘어가 볼게요. 리더라는 말을 들으면 뭐가 떠오르나요? 백색 준마의 높이 올라앉아서 산천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나를 따르라! 라고 외치는 사람이 연상됩니다. 연개소문, 나폴레옹, 이순신, 처칠 그리고 왕건 같은 영웅들의 모습이 머릿속을 스쳐갑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출중한 능력과 권위 강력한 카리스마를 갖추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리더의 모습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고도로 정보화된 조직사회에서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보다 다른 사람과 협력해서 매우 중요한 단어네요. 다른 사람과 협력해서 지금은 혼자서 리드하는 세상이 아니라 다 같이 협력해서 공동의 목표를 이루어가는 시대입니다.
공동의 업적을 이루어내는 부드러운 리더를 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21세기형 리더는 다른 사람들의 숨겨진 능력까지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영웅이 되기보다 영웅을 만들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가진 사람이 슈퍼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슈퍼리더십 훈련하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목표 지점까지 이끌어가는 사람을 셀프리더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셀프리더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서 그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을 슈퍼리더라고 합니다. 나는 슈퍼리더가 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것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이 안에는 다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세상에 기여하겠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기본적인 자세가 바탕에 있다는 겁니다. 예시를 한번 볼게요. 친구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적극적으로 도우려는 태도를 갖는다. 팀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다른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긴다. 삶의 모범을 보이시는 아버지처럼 나도 모범을 보이려고 노력한다. 같은 팀원이 사정이 있어서 맡은 일에 집중하지 못할 때 적극적으로 돕는다. 문제를 해결할 때 타인의 기분을 배려하여 의견을 듣고 해결한다.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으면 가까이 다가가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한다. 나는 말할 때와 침묵할 때, 행동할 때와 기다릴 때를 아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한다. 포기하려는 친구가 있으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 격려의 말을 전한다.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때 도움을 준 사람들의 노력과 수고에 감사를 전한다. 자, 나는 슈퍼리더가 되기 위해서, 나는 기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세상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세 가지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250명 효과. 메리 제이 셰퍼드는 평범한 여성이었고 전형적인 주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2년 12월 8일 그녀가 세상을 떠나자 산마테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 도시 이름입니다. 인근의 모든 상점들은 문을 닫고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회 저명인사의 장례식처럼 그녀의 장례식장에는 그녀의 죽음을 애도하는 인파가 구름같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비밀은 메리가 일하던 부엌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생 동안 자신이 함께 일했던 사람들, 자신과 관계가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늘 축복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들과 한 가족과 같은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었고 커다란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250명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큰 일을 치를 때마다, 여기서 큰 일은 장례식이나 결혼식 같은 일을 말합니다. 평균 250명의 손님이 자신을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당신에겐 몇 명의 협력자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좋은 영향력을 끼치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나는 이 사람에게 이런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이런 걸 하겠습니다. 일단 그 사람들의 명단을 한번 작성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메리 제인 셰퍼드처럼 다음의 핵심 인물들에게 나의 사랑을 전파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자주 사랑의 메시지를 전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축복의 기도를 할 것입니다. 특별한 일이 있으면 선물을 하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도울 것입니다. 여기다가 10명을 써볼 거예요. 생각나는 사람이 없으면 제 이름을 써도 됩니다. 자, 결론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리더십이란 자신을 변화시켜 세상을 변하게 하는 힘을 말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목표 지점까지 이르는 셀프 리더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목표에 이르도록 돕는 슈퍼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찾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인재라고 합니다. 이 시대의 인재상이에요. 소감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